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요즘 이제 인터넷 방송,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른바 첨단 기술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첨단 기술로 나오는 방송의 컨텐츠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좀 본능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먹방이죠. 네. 참 이게 옛날 방송에선 저게 방송이 될까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냥 먹는 걸 보는 게 대단한 즐거움이 되는가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에 가까운 이 일이 인터넷 방송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게임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음식 혹은 음식을 먹는 일들을 꾸준히 다뤄왔는데, 요즘 또 더워서 여러분 입맛도 없으신데 입맛 좀 돋우시라고 게임 속에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게임 속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먹방처럼 다뤄요? 완전히 먹방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뭔가를 먹는다라는 행위를 다룬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못 느끼는 부분이, 옛날 게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나운서께서 오락실 앞을 지나가 보셨을 텐데, 네. 그 오락실 사운드로 특정되는 어떤 멜로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딴딴딴 따단딴딴딴딴딴딴 이 멜로디 아시죠? 네, 알아요. 예, 혹시 이 노래의 제목이 되는 게임도 아세요? 아니요. 뭐요? 보글보글이라고 한국에서는. 보글보글. 네. 정식 명칭은 이제 버블버블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아마 안 해보신 분들도 무슨 게임인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공룡이 나와서 입에서 거품 같은 걸 쏘고, 그러면 적들을 거품 안에 가둔 다음에 터트려서 이제 다 물리치고 다음 스테이지를 가는 이런 게임이죠. 이 버블버블에 나오는 음식 얘기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게임 저도 알긴 하는데요. 보글보글에 먹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냥 비누 거품을 먹나 네. 싶기도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버블버블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음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스테이지를 싹 클리어하고 나면 이 적들이 휘잉 하고 날아간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뭘로 떨어지냐면 음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바나나, 수박, 메론 같은 과일로 쫙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큰 거, 피자, 케이크 이런 음식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 유행인 탕후루 같은 것도 이때 이미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떨어진 아이템들을 공룡을 조정해서 가서 먹으면 그걸로 점수를 올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00만 점을 돌파할 때마다 잔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공룡이 한 마리 더 나오는 거죠. 실패해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버블버블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게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먹어서 점수를 쌓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공룡들이 결국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내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모아서 플레이 기회를 한 번 더 얻는다라는 건 사실 굳이 음식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점수 숫자 써 있는 걸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메달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재밌죠. 우리가 먹는다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고, 점수를, 그리고 굳이 그 먹는 행위에 다양한 음식을 넣는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뭘 먹고 더 힘을 낸다는 맥락이 우리가 점수를 먹는다라는 개념에 되게 굉장히 잘 녹여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해서 이제 버블버블 얘기만 드렸지만, 아마 8, 90년대 오락실에서는 이 버블버블처럼 게임 안에서 점수를 먹는다, 보너스를 먹는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음식으로 나오는 게 보편적이었죠. 그러면 요즘 게임에는 먹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름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버블버블 같은 초창기 오락실 게임에서 음식을 먹는 걸 1세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음식을 먹어서 점수를 바꾼다라는 개념이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2세대 게임 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게임의 형식이 바뀌면서 게임 속 음식의 기능도 그냥 점수를 먹는 형태가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체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 체력이요? 있습니다. 네, 옛날 게임들은 체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적에게 닿거나 적의 총알을 맞으면 바로 죽었죠.
버블버블도 마찬가지죠. 그냥 적에게 부딪히면 뺑뺑뺑뺑 돌면서 바로 죽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체력 같은 계산을 할 만큼 컴퓨터의 성능이 넉넉하진 않았던 겁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체력을 계산하고 그럼 느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말 그대로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만들어 보면 더 재밌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그냥 한 번 부딪히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게임 규칙을 도입해보자라는 것들이 90년대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게임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요. 그때는 정말 실수 한 번 하면 바로 죽으니까 네. 게임이 좀 허무하고 네.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픽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못 깨나 싶어서 막 화가 네. 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게임을 초반에 안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난 적성이 안 맞나 봐 이렇게 네.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버블버블도 그렇고 혹시 너구리 같은 게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과일 먹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것도 뭐 앞정 한 번 밟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방식의 게임들은 게임이 이제 점점 대중화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나는 게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높은 난이도의 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치면 그냥 사망 이러면 네. 고수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이걸 넘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처음 오락실 온 사람들은 난 이거 재미없는데? 라는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예. 바로 돈 날렸는데 이런 생각 예. 들어요. 50원 넣고 1분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오락실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이 잘 안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도입된 게 체력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적에게 여러 번 좀 맞아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네. 체력만 이렇게 깎이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 90년대부터 나오는 오락실에서 벨트 스크롤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벨트를 돌리듯이 화면이 옆으로 넘어가는 파이널 파이트처럼 이제 가로로 스크롤이 되면서 적들이 막 몰려오고 내가 막 주먹으로 액션을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이제 이전의 게임과 달리 적에게 한 대를 맞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위에 노랗게 체력바가 있어요. 그럼 한 대 맞으면 맞은 만큼 체력이 깎이는 형태로 이제 게임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방 맞으면 죽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한 방 맞아도 남은 체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쭉 밀고 나갈 수 있어서 확실히 그 허무함이라는 개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플레이어는 뭐 간단한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다 체력으로 버티면서 이야기를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체력이 다 떨어져서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0이 안 되면 오락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력 개념이 들어오면 체력을 회복하는 개념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떨어진 체력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때 음식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파이널 파이트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되게 험한 뒷골목에서 타이어를 부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바비큐가 나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상자를 부셨는데 만두가 나온다거나 사실은 좀 맥락이 없죠. 거기서 나온 만두를 먹어도 되는지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앞서는 버블버블 때는 음식을 먹으면 점수가 찼잖아요. 이제는 체력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통이 남아 있어서 체력이 꽉 차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점수가 그대로 찹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은 남아 있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두 번째 2세대 음식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음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 1세대에선 그걸 보여줬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밥을 먹고 힘내자. 2세대에는 음식을 먹어서 떨어진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음식의 맥락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게임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2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통 음식 세대를 게임 안에서 나누면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2가지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3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의 개념은 뭘 먹어서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게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식약동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음식과 약이 결국 근원이 똑같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된다. 이른바 보양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이제 슬슬 게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게임에는 버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버프가 뭐예요? 그냥 내 캐릭터의 공격력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아이템, 물약, 음식을 먹으면 공격력이 15로 올라가는, 쉽게 말해 캐릭터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개념을 버프라고 하는데, 이 버프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먹었을 때 능력치가 올라가는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게임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요즘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캐릭터들이 거대한 보스를 공략해야 되는데 내 캐릭터의 공격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럴 때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소위 말하는 버프를 태워서 내 캐릭터가 공략 가능한 수준을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 롤플레잉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 버프를 한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이냐면, 아예 게임 안에서 이 음식을 중심으로, 그럼 너는 버프를 하고 싶으면 요리 기술을 배워라. 요리를 해요? 예,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재료를 구하고, 뭐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재료를 구하고 요리법을 배워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다시 말해 재료를 모으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과정이 버프라는 형태로 아예 다 구현이 돼 있는 거죠. 일종의 보양식 같은 느낌이네요.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삼복더위에는 이제 삼계탕 같은 보양식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뭐 일반 상식이잖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보양식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또 게임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역시 이걸 또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게임 속의 변화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초창기 게임에는 뭐 캐릭터의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버블버블이 뭐 공격력 숫자가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캐릭터들은 다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힘은 얼마, 민첩성은 얼마, 지능은 얼마, 이런 수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버프가 들어간다는 건 예를 들어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지능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예, 아마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법사가 힘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혼나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요즘 게임에는 캐릭터가 데이터화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캐릭터의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 올라가는 수치라는 걸 음식을 먹음으로써 표현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뭘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것도 한 거죠. 그럼 점수로 먹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먹고 또 강해지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째 게임 속의 음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참 가장 최신의 트렌드 같습니다. 이게 한 2000년대 이후부터 게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음식의 흐름인데, 가장 음식의 본원적인 기능이기도 해요. 뭐냐면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굶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서너 개의 음식의 기능이 게임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 걸 봤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음식은 그쵸. 안 먹으면 죽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물학적 베이스가 음식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가장 베이스인데, 요즘의 게임들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캐릭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수치를 부여하는데, 체력 얘기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뭐 힘, 민첩성, 지능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허기라는 개념을 캐릭터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과거 게임들하고 요즘 게임을 크게 가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옛날 게임을 보죠. 허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내가 오락실을 예로 들면 동전을 넣고 게임 캐릭터를 가만히 세워둡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얘가 뭐 배가 고프거나 힘들거나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오락실 사장님들이 와서 야 게임해. 걔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렇네요.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옛날 게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버블버블 또 예로 들어보면 하얀 고래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게임을 오래 못 깨고 있다 보면 갑자기 하얀 고래가 나오더니 다음은 그냥 죽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오락실의 회전율 때문이거든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은 애가 하루 종일 오락실에 앉아 있으니까 대략 한 1분 정도 지나면 하얀 고래가 나와서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오락실 시대에는 있었는데 말 그대로 허기 혹은 피로라는 개념이 없으면 게임 캐릭터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게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고픔, 허기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게임을 시작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 계속 허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허기가 꽉 차면 굶어 죽어요. 그냥 당신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고 게임이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좀 복잡한 계산들도 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들은 계속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겠어요. 그 이제 게임의 핵심이 뭐 공격해서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뭐 먹을 것을 찾아서 살아남는다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되기도 하는 게 이른바 서바이벌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할 때 핵심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음식을 만드는 개념이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음식 재료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재료를 찾았는데 얘를 그냥 먹으면 소화도도 떨어지고 칼로리도 낮아서 요리법을 찾아야 되는 또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구하고 뭐 농사를 짓기도 하죠. 농사, 사냥, 채집 등을 통해 재료를 구하고 이 재료들을 소화 흡수가 좋게 가공을 하는 요리 과정을 배우고 또 조금 더 발전한 게임에 이제 냉장 개념이 나와요. 그냥 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냉장에서 저장을 하는가까지의 개념들을 통해서 기존의 게임들과는 달리 새로운 도전의 재미들을 찾아내는 형태를 우리가 서바이벌 형태의 장르라고 하는데 아예 이걸 제목부터 끼니 챙겨 먹으라는 게임도 있어요. 제목이 영어로 Don't Starve, 우리말로 하면 굶지 마 라는 게임인데 게임 시작을 딱 하면서부터 계속 허기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급해요 마음이. 그러겠어요. 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당근밖에 없는데 당근 먹어도 체력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가, 요리하려면 뭐 화덕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집까지 짓게 되는 이제 이런 발전 과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먹는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에는 좀 더 소화 잘 되는, 좀 더 효율적인 음식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되기도 하죠. 네. 게임 속의 음식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현실의 음식 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게임 속에서 뭘 먹는다고 뭐 우리 배가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이 왜 음식을 다룰까?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고 스스로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기본이라면 채집, 사냥, 요리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적 요소들까지도 이 게임 안에서 변화하는 음식의 역사를 통해 아 우리는 음식이란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역으로 좀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을 먹이라고 안 부르고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이 영양 보충, 생존을 위한 것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맥락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화로서의 음식 그리고 문화로서의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